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종목명은 펩트론이고요. 네. 매수가는 28만 6,500원, 비중 55%요. 네, 펩트론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달 전부터 분할 매수로 모아왔어요. 2달 전부터 모아가기를 하고 계신데, 네,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오늘 비만 치료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내가 꼭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서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펩트론 지금 매수가 28만 6천 원이시고 비중이 꽤 많이 보유를 하고 계세요. 네, 일단 비만 치료제 때문에 매수를 하셨겠죠? 네, 네, 일단 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D&D 파마텍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한미약품 일동제약까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시세 흐름이 좋은데 펩트론 아마 기다리시는 부분은 지금 본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네, 지금 인젝터에 대한 연구 논의를 하고 있고 이제 추가적인 본계약은 아마 이제 곧 나오게 될 거라서 그에 따른 모멘텀은 충분히 받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청자님이 네. 이 종목 55% 보유 비중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네. 펩트론이 지금 기술 이전 관련돼서 뭐 G2G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비교했을 때 좀 시가총액이 큰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물론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이 너무 좋고 지금 비만 치료제 쪽은 뭐 이번에 일라이릴리 실적을 통해서도 굉장히 견조한 시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상승세는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는 좀 분할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14일에 35만 9천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구간까지는 좀 무난하게 도달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님 혹시 개별적으로 뭐 생각했던 목표가나 이런 가격 있으세요? 저는 내년까지 끌고 갈 생각이어가지고, 내년까지. 네, 한 45만 원 정도 생각했거든요. 아, 45만 원까지 생각하셨어요? 네, 일단 스토리 자체로 봤을 때 지금 뭐 장기 주사, 지속형 주사제 뭐 이런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는 괜찮기는 한데 세론에 대해서 본계약 체결되면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오고 나서 상한가에 가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론 효과는 아니긴 했지만 이 종목은 네. 좀 이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40만 원 이상을 본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저는 네.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와서 전에 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든지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좋아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네. 일단 그동안 많이 이미 올라왔던 부분과 그리고 이미 노출되어 있던 이런 일정들에 따라서 세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정고점 돌파했을 때는 한 그래도 10에서 20% 정도는 수익 챙겨 놓으시고 남은 네. 물량에 있어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좀 수익 챙기고 올릭스 매수하는 건 괜찮은 방법일까요? 올릭스요? 네. 비만 치료제 쪽 시장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D&D도 갖고 있어가지고. 올릭스도 갖고 계세요? D&D 평한 갖고 있어요. D&D도 갖고 계세요? 지금 네. 일단 시장에서는 다음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오는데 G2G 네. 바이오랑 퓨처캠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큐리언트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생각하시면 G2G 바이오 이야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올릭스도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흐름이라서 괜찮기는 한데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직접적으로 먼저 나오면 좀 더 탄력적일 수 있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재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G2G 바이오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또 우선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이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022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현대차인데요. 네.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지금 22만 7천 원에 비중은 40%예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몇 달, 한 3, 4개월 전부터 원래는 장기로 한 30만 원까지 보고 한 1, 2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예, 그래갖고 한 3, 4달 전 6월 달인가 그때부터 예, 이렇게 매수를 해갖고요. 네. 평단가가 22만 7천 원이 돼 있습니다. 아, 3-4달 전에 하셨어요. 예, 네, 이 그때, 종목, 예. 네, 이 저 종목 주식을 앞으로, 요번에 처음 하는 거라 네. 그래갖고 처음 시작을 해갖고 그때 아. 당시에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네. LG전자랑 이렇게 이제 좀 적립식으로 뭐 해보려고 해갖고 샀던 네. 게 이제 그 중에 이제 현대차가 네. 남아 있어갖고 LG전자랑 아, 지금 그러셨어요? 현대차 종목 상담에 들어가서 네. 아, 현대차를 모아가기로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현대차로 주식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내가 꼭 한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유창희 모장님께서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그래 먼저 드신 분이 네, 유창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근데 현대차 한 3, 4년 목표가 30만 원 바라보셨는데 지난주에 네네. 30만 원 가지 않았었나요? 예, 그때 그래갖고 29만, 근데 너무 빨리, 저는 장기로 좀 이렇게, 우선 최소 30만 원 보고 했는데 넘어였고, 이거 그때 팔아야 되나 해갖고 했는데, 우선은 냅뒀더니 다시 떨어졌길래 다시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잘 몰라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현대차 장기 투자하기에 참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좀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 본다라면은 탄력도는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현대차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 대부분이 PER을 한 4배, 5배밖에 못 받고 있어요. 뭐 테슬라가 좀 유독 잘 받고 있고 이제 그나마 도요타가 한 1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동차 브랜드들은 대부분 5배, 6배, 뭐 어떤 기업은 4배도 안 되는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이제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은 좋은데 조금 저평가를 빠르게 좀 해소를 못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세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났죠. 리스크가. 그리고 내년 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 이제 자동차 가격 인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요. 왜냐하면 올해는 관세가 4월 달에 발효가 된 것이라서 가격을 인상을 제대로 못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뭐 연식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가격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만 바라봐도 내년에 영업이익이 최소 현대차 그룹을 한 3, 4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신차 효과라든지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으로 충분히 30만 원은 간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또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하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나 이번 주 중에 이제 관세 협상 타결문이 이제 공개가 되면 아마 다음 주에 조금은 의미 있는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다만 이제 비중은 좀 많으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많으시니까 좀 일부 좀 줄여놓고 30만 원 전후로 해서 줄여놓고 좀 끌고 가신 전략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관세 협상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30만 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고민에 대한 답이 좀 되셨기 바랄게요. 저희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언제 전화가 갈지 모르니까요.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시넥스에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5,600원. 35,600원이요. 네. 비중은요? 3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됐나? 저번에 엄청 핫하게 올릴 때 그때 네. 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아, 들고 그러셨어요. 있는데요. 고점에 네. 사셔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주가가 좀 더 탄력을 받아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로봇 관련해서 내가 좀 꼼꼼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팬메일 들어주세요. 아이고.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연, 네, 아.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로봇주들이 좀 밀려가지고 살짝 단기적으로 좀 밀려서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유일 로보틱스가 북미 쪽에 이제 북미 시장 확대에 나섰다라는 북미 시장 공급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로봇주들 좀 분위기가 다시 좀 좋아졌고 그 안에서 이제 로봇주들 탄력적인 모습을 오늘 좀 보였던 종목들, 뭐 실적에 대한 가시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던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오긴 했지만 시메스도 모멘텀이 좀 같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분위기 타고 해. 네? 분위기 때문에 했어요. 분위기 로봇주가 때문에. 없다가 보니까. 아, 네네. 네. 그때 좀 핫하길래 아. 얼떨결에 들어갔어요. 그쵸.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낮으니까 이제 후발주자로 좀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회사가 그 물류 자동화 관련돼서 쿠팡도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고객사를 잘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로보티즈라는 기업과 같이 MOU를 맺어서 뭐 로봇 손이라든지 이쪽으로 같이 개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이번에 다른 로봇주들 갈 때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 뭐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유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일 것 같은데 최근에 조정의 흐름이 나왔을 때 28,000원에 대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 라인을 앞으로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저는 이 가격 라인이 계속 지켜질 거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비중이 30% 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셔서 혹시를 대비해서 28,000원에 대해서 이탈해서 하루 이틀 만에 가격대가 바로 복귀가 되지 않으면 나는 비중을 조금은 정리를 해두겠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밀리지 않고 이 종목이 다시 상승 탄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31,000원 돌파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31,000원 돌파가 되면 다시 38,000원에 대한 상승 탄력은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35,600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탄력이 다시 나오면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38,000원 부근대까지는 좀 탄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지금 35,000원 부근에도 다시 한번 좀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변동성이 있이 38,000원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30%의 비중을 선택을 두 가지를 드릴게요. 35,000원 부근에서 나는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내 매수가 근처에서 절반은 챙기고 38,000원까지 가시는 방법이 1차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변동성 좀 유발되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38,000원까지 끌고 가신 다음에 더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이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시는 방법 이렇게 좀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첫 번째 방법이 비중이 30% 정도 되시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라는 건 다시 한번 로봇주들의 시세가 나왔을 때 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또 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통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8,000원은 온다는 거네. 네, 35,000원 돌파하면 저는 38,000원까지는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로봇주들이 보니까 제가 종목들 다 좀 돌려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거의 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분위기 연동돼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30%니까 중간에 한번 끊어가시는 것도 고려는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28,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탈 시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기 바라겠고요. 두 가지 의견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또 하이브 보유자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기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네. 저기 55,500원에 네. 21%예요. 네, 이 종목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지금 한 2년 동안 들고 있나 봐요. 2년이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갈 듯 하더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감이 안 잡혀서 전화드렸어요. 네, 2년 동안 정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종목 다시 매수가 이상으로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아쉽게도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저기 유창희 대표님이요. 네, 유창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매도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요즘에 우주 항공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인텔리안 테크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조선도 잘 가고 자동차도 괜찮고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한데 네. 이들 섹터의 대부분이 이제 뭐냐면 원래 좋았었던 쪽이 계속 좋게 가거나 아니면 이제 안 좋았었던 쪽이 이제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주항공은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은 불모지 상황이에요. 뭐 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성공을 한 적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우주 산업에 대해서 정책 지원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으면 조금 관련된 기업의 움직임이 나오지만 사실 그건 스페이스 X의 이슈인 거지 우리나라 기업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가까이 되셨다는 얘기는 네. 조금은 이제 힘들 때 3만 원대도 좀 버티고 또 최근 들어서는 또 매수가 언저리까지 또 오면서 조금 이제 빛을 볼까 하는데 또 이번 달 들어서 많이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결국에는 네. 이제 이거는 실적이 조금은 수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힘없이 좀 밀린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주식을 볼 때 제일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좀 붙여줘야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뭔가 기관 투자자든 외국인이든 그 기업에 대해서 혹은 그 섹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저는 이제 지금 손실이 꽤 있으신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지만 네. 여기서 이걸 다시 또 그냥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기에는 저는 지금 좋은 종목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뭐 그냥 뭐 인텔리안 테크 좀 기다리면서 좀 돌아설 때 흐름을 보시죠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시장은 계속 좀 좋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한 번에 매도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조금 분할로 조금 정리하면서 종목을 교체하는 게 조금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기다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대표님?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2년 정도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뭐 내일 당장이라도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우주 항공 산업 쪽은 당장은 어떤 빛을 보기에는 좀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도 희망이 없을까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2년 지금 갖고 계셨다고 그랬고 내년 되면 3년이 넘어가는데 내년에 매수가 온다고 해서 과연 이게 본전이 수익이실 것인가? 저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회비용이라든지 이자 비용 이런 것도 감안한다라면 차라리 물론 이제 다른 종목을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난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시간과의 싸움을 갖기에는 차라리 그냥 눈 질끈 감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도 낮고 시장에서 또 소외 섹터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조금씩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종목 교체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많이 속상하실 텐데 위로가 좀 되셨기 바랄게요. 저희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은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종목 관련된 어떤 고민이든 자유롭게 질문 가능하니까요. 전화 주실 때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하이브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만 원에 15%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네, 작년에 매수했어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네, 이게 요즘에 좀 올랐는데 네,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랬는데 내년에 봄에 BTS 복귀하면은 그때 팔려고 하는데 네. 그때쯤 돼서 팔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갖고 가도 될 건지 문의 좀 하려고요. 네, BTS 복귀까지 계속 홀딩해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목표가를 좀 제시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유창희 본부장입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BTS만 바라보시나요? 예, 다른 가수도 다 좋은데 그래도 BTS가 영향력이 커져요. 네, 뭐 어저께 복귀한 뉴진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BTS만 가지고도 이제 내년에 65회, 많게는 75회 정도 해외 공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하이브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에 좀 덜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은 거의 이제 확정된 것 같아요. 하이브에서도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뉴진스 활동이 아마 내년 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어저께 복귀한다고 했을 때도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몰랐었던 부분들이라서. 그러면 이 양 날개를 펼치게 되는 거잖아요. BTS 그리고 뉴진스. 물론 이제 뉴진스가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이제 휴식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얼마나 예전만큼의 파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뭐 그 이름값이 어디 가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룹이죠. 캐치아이.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그룹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구 조화가 상당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하이브 하면 사실은 신인 그룹이 조금 부재하다라는 게 좀 리스크로 있었는데 올해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내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한다라면 충분히 성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3분기 실적 약간 아쉬운 감은 좀 있었죠. 엔터주들이 전부 다 조정이 나왔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40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뭐 방시혁 대표 관련돼서 리스크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내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환율 효과가 조금은 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성수기입니다. 공연 성수기가 이제 연말부터 뭐 크리스마스 공연이든 뭐 연초든 계속 이제 성수기 시즌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충분히 지금은 좀 조정이 나와서 좀 아쉽긴 하죠. 한 3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좀 크게 좀 빠지긴 했는데 전 다시 한번 40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BTS와 뉴진스 복귀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대해 보셔야겠고요. 40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하나호 승을요. 네, 매수가랑 트럼프 비중. 나오고 하니까 좋다고 네, 14만 3천 원에 29에 샀더니 네. 이거 본전하고 나올라나 모르겠는데 어떻게 올라갈라나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얼마 한 2주 됐나 봐요. 2주 정도 되셨어요. 아, 오늘도 3%대 오름세로 마감했는데 조선 관련해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아, 올라갔네. 네, 두 분 다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조선주 내가 한번 자세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네, 하나오션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빠져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지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팩트시트 무난 확정 소식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지금 조선주들은 좀 기대 심리를 가져갈 수 있는 미국과의 협력 소식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기다리는 부분들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나다 잠수함 관련돼서도 입찰 제한서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나왔습니다. 뭐 나쁠 거는 저는 딱히 조선주들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물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이야기들 지속적으로 나오는 또 대표적인 섹터이긴 하지만 앞으로 LNG 운반선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들, 수주들이 지속 나올 것 같아요. 이번 3분기 때도 그쪽 관련된 수주들이 있었지만 아마 4분기 때는 LNG 운반선 수주가 더 확대가 될 것이고 내년 가서는 더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 뭐 카타르라든지 미국 쪽 계속 수주들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워낙 잘하는 쪽이고 또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고부가 가치 선박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나오션 비롯해서 조선주들이 최근에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확 밀린다라는 느낌보다는 조정 이후에 그래도 자리를 어느 정도 잘 지켜주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의 기대 심리는 여전히 있다라는 점. 이번 3분기 때 실적도 잘 나왔고 3분기 기점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란 판단이 들어서 저는 보유하고 계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시청자님 이 종목 좀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가시려고도 생각하신 거예요? 한 1, 2개월 했는데. 1, 2개월. 네. 일단 14만 원 매수가가 사실 막 낮은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랬죠. 20% 비중 보유하고 계신 거에서 탄력이 나와서 전에 고점 부근이 15만 원 도달하면 절반이라도 좀 매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조선주들은 좀 더 중장기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 정도 챙기고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1, 2개월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세를 한번 노려보자. 그럼 그 이상의 가격대는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또 뭐 주도 섹터 지금 다른 쪽으로의 수급도 같이 연동되는 흐름이라서 탄력적인 모습이 생각보다는 좀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5만 원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는 챙기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적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해 주셨고요. 15만 원에서 절반 매도하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예, 파미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300원에 30% 매수했어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요 근래 매수했거든요. 네. 최근에 하셨어요. 예, 올라갈 줄 알고 매수했더니 떨어지네요. 아, 네. 최근에 계속 떨어져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네네. 윗꼬리가 달렸는데 앞으로 네. 시세가 좀 나아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네. 여쭤볼게요. 이 종목 정말 많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내가 좀 속 시원하게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네. 유창희 전문가님요. 네, 유창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파미셀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예. 그 뭐 하는 회사인가요? 뭐라 그러더라.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 제약 쪽이는 제약주죠. 네? 제약, 제약주요. 예. 제약주로 알고 매수하신 거예요?
예예. 아, 사실은 이제 파미셀이 줄기세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소재 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 반도체 소재주. 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부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핵심적인 건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뭐 엔비디아 GPU 만드는데 HBM이 필수로 들어가죠. 근데 네네. 그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스페타시스의 기판이 없으면은 그거를 다 합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기판에 들어가는 이제 CCL이라는 소재가 좀 있는데 네. 이걸 두산이 만들어요. 네. 근데 두산이 만들고, 근데 두산이 이제 CCL을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이제 유리 섬유 관련된 소재인데 이걸 이제 파미셀이 만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파미셀이 그게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지금 한 4,000원대 하던 게 거의 2만 원 언저리까지 좀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줄기세포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 때문에 올라온 거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파미셀도 역시 같이 동반해서 주가가 저는 올라갈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거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게 다음 주 19일입니다. 다음 주 네. 19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가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면 당연히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주가 올라오겠고 두산이 다시 한번 100만 원 돌파를 좀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네네. 파미셀도 2만 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약간 이제 파미셀이 제일 밑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제일 늦어요. 그러니까 네. 뭐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두산이 움직이면서 파미셀은 이제 지난달 중순부터 움직임이 나온 거고 약간 2만 원대 그 2만 원은 못 갔지만 그 지금 한 18,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한 2주 정도 행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조정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시간을 가지시면 2만 원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고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에서 날. 좋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바로 2만 원 이상 갈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2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한 2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 번에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유리기판 반도체네, 그럼요. 유리기판이 아니고 이제 반도체 GPU 쪽 엔비디아 예.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소재 관련한 호재까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고민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나도 이 종목은 꼭 해결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미 반도체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만 3천 원에 30%. 네, 한미반도체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되지 싶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 또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역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반도체 관련해서 이 종목 정말 놓칠 수 없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서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이지은.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 뭐 HBM 시장 그리고 반도체 시장 때문에 매수하신 거 맞으시죠? 예. 일단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최근에 한 달 정도 매수하셨고요. 됐습니다. 예.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미스가 나는 기업들이 있었고 그와 관련돼서 약간 소부장 기업들의 탄력도를 좀 둔화시켰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부장 기업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이제 그러면 힘이 좀 더 약하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이제 내년부터 더 오히려 본격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HBM4 시장에 대해서 많은 지금 엔비디아를
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뒤처지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문을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증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증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부장 기업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TC 본더 관련돼서 아마 HBM4 쪽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적인 부분들은 생각보다 왜 빨리 안 올라가지? 반도체 이렇게 좋은데 왜 한미반도체는 좀 안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살짝 흐름이 밀렸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 12만 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를 해줬다라는 것은 이 가격대 밑으로는 안 간다라고도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의 12만 원이라는 가격은 좀 의미가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할 거는 없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고요. 한미반도체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려고 매수를 이번에 하셨을까요? 예, 예. 장기적으로 보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16만 원 부근에서 비중 30%이시기 때문에 물론 한미반도체가 괄목할 만한 성장과 실적을 계속해서 시현해낸다라고 한다면 16만 원 이상까지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16만 원이 최근에 약간 저항대로 좀 세게 작용한 거는 분명히 있어서 하나 비전과의 이런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도 또 아직까지는 잔존해 있기 때문에 저는 16만 원 부근에서 5에서 10%라도 일단은 수익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탄력은 이제 증설에 대한 효과 내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날 거기 때문에 한 20% 비중 정도는 좀 더 끌고 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20%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는 다시 한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9만 원대 가격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이 업사이클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19만 원까지도 남은 물량을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설에 대한 수혜까지 긍정적인 말씀 주셨고요. 16만 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하나솔루션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2,500원, 80%.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그 막 사는 날, 떨어진 날부터 막 사고 떨어졌어요. 아, 사고 떨어지셨어요. 예, 막 사고 아침에 이제 샀는데, 네. 이제 그 10시부터 떨어진 것 같아. 아, 그러셨어요. 예, 비중도 크셔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글쎄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도 그래서 이제 네. 조금 더 요즘에 또 올랐어도 좀 사야 네. 되나 어쩌나 네. 얼마까지 갈란가 네. 궁금해갖고. 네, 그렇죠. 그래도 최근 계속 올라주고 있어요. 어떤 전략 좀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홀딩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내가 한번 꼼꼼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감사합니다. 상담 받아볼까요? 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네, 네, 이지은 대표, 유창희 대표 계십니다. 예, 네. 이지은 대표님 좀.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솔루션 매수가 32,500원이신데 비중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예, 막 그래- 100%도 쓰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는 한 종목의 비중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우리가 많이 들어가도 한 30%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요즘에 만성이 돼가지고. 아, 그러세요? 근데 이거 은근히 또 비중 때문에 내 종목 잘 갈 때는 비중이 많으면 좋은데 떨어질 때는 비중 많은 것처럼 또 힘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 물량뜨기형이라고. 네? 물량뜨기형이라고. 그래도 그래서 다음부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네. 하나솔루션 시청자님 매수하셨잖아요. 태양광 네. 관련돼서 이제 기대를 하시고 매수하신 거죠. 예, 예.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4분기 전망, 우리는 4분기 실적도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가이던스 제시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하긴 해서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결국 AI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확대됨에 따라서 전력은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막 이런 원전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시장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상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이던스를 기업단에서 좀 약간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구조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이 정도 흐름에서 더 이상 하방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근데 시청자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80%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지금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더 탄력이 나오면 분명히 비중을 좀 줄여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요. 네, 가격대가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까지 32,000원 부근까지 오면 반드시 50% 정도는 챙겨 두시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생각보다 탄력이 늦을 수도 있어요. 다른 종목들 막 날아가는데 하나솔루션이 나쁘진 않지만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면 답답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가 근처에서는 반드시 비중을 확 줄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가이던스를 약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어요. 상승 탄력이. 근데 32,000원이 넘어서고 나면 좀 속도감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이 종목 좀 쭉 끌고 가고 싶으셔서? 원래 단기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단타. 예. 단타? 물량뛰기 단타. 아, 단타 좋아하시는데 80%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단타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32,500원까지 오는데도 시간은 살짝 걸릴 수 있어요, 시청자님. 생각보다 시간 살짝 걸릴 수 있는데 일단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탄력 나오면 확 줄이시거나 차라리 그러면 좀 더 빠른 쪽으로 종목 교체하시거나 물량 줄이신 다음에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35,000원 목표가 잡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단기하고 싶으면 좀 더 탄력적인 섹터를 선택하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도 지금 물량이 많아가지고. 네. 음.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많이 한 번에 들어가시지 마세요. 네, AI 수요 확대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상승 시 50%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창희 대표님.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도 강했는데 이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뭐 대세 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달 못 가다가 이번 달 들어서 힘을 내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 또 ABL 바이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기는 매일경제TV 친절한 안녕하세요. 정보상 4989입니다. 네, 저는 유창희 대표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레이언스요. 네? 레이언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레이언스요. 레이언스요? 네네. 레이언스, 저도 좀 생소한 기업인데 이 회사를 어떻게 갖고 계시죠? 지금 한지가 지금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이 회사 지금 매수가는 얼마세요? 5, 6년 되셨으면 2만 원대 갖고 계신 거겠네요. 25,000원이요. 그러시군요. 네. 일단은 사실은 제가 뭐 모든 기업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레이언스를 사실 전 처음 접하는 기업인데 일단은 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를 살짝 좀 바라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시만요. 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뭐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은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네. 5,300원이신데 지금 거의 거래량이 없는 기업이고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튀는 정도의 모습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 네. 의료기기 쪽인가 봐요. 네. 제가 보니까 그러면은 의료기기 쪽이다 보면 좀 매출도 사실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감안하면 조금은 저는 종목 교체를 물론 2만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조금 네. 고민은 있으시겠지만 네. 전 조금은 종목 교체를 하신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뭐 의료 네. 진단 이런 쪽인데 이게 의료 AI 솔루션으로 엮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통 의료 기기인 것 같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검사 장비 쪽인데 이러한 게 이제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에는 좀 힘든 구조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감안하면 비중이 얼마 정도 갖고 계세요? 20%요. 20%시면은 일단 저는 좀 과감하게 종목을 좀 교체하신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2016년부터 거의 반등다운 반등을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회사에서도 주가 관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뭐 무거운 말씀 전해드리지만 좀 종목 교체를 해서 좀 상승장을 조금 제대로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교체까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 저희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좀 오랜만이어서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긴장하셨나요? 네. 일부만 나오다가 네, 또 그렇죠. 네,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오랜만에 하려니까 네. 또 상당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또 셧다운이 해제됐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친절한 종목 상담 4989입니다. 네네.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상담해 드리려고 연락드렸거든요. 상담 받고 한원 싶으신. 시스템이요. 네? 예. 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한원 시스템이요. 한온 시스템이요? 네. 혹시 매수가랑 비중 알 수 매수가 11,400원. 11,400원. 11,400원에 25% 보유하고 계세요? 네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원래 우리나라 자동차 세트인데 열관리 시스템으로서는 세계 2위였잖아요. 기술력 때문에. 예, 기술력이고 네. 내가 더 산 이유는 원래 그게 M&A 들어가서 나는 현대나 아니면 미국 자동 테슬라를 그렇게 M&A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지금 한국타이에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산 건 M&A 보고 산 건데 네. M&A가 엉뚱한 대로 체결이 된 거죠. 그러셨어요? 네. 일단 최근에 지금 보니까 한온 시스템이 이제 유상증자도 좀 한 것 같아요. 네, 12월 달에 또 뭐가 할 거예요, 아마. 네, 일단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제 자금 조달 목적을 보니까 채무 상환이랑 운영 자금이랑 시설 자금 이렇게 네네. 좀 나눠서 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아쉬웠던 건 이제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라 주주 배정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온 시스템 자체가 이제 막 분위기가 좋은 상태에서 했던 유상증자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와 네, 관련돼서 좀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약간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sek터 분위기나 이런 쪽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보유는 하고 계시는 거는 괜찮다라고는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이제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자동차 관련돼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네. 유상증자 참여하셨어요? 아니요. 참여는 안 하셨어요? 그거 12월 달에 하라던데요? 지금 근데 12월 달에 해도 일단 권리에 대한 부분들은 가져가는 거는 일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 뭐 참여에 대한 부분들 지금 메리트가 있는 확정 가액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네네.
지금 최대 주주가 생각했던 기업은 아니었지만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고 지금 오늘 추세 자체로 본다 하더라도 우상향 기조에 대한 거는 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수가가 좀 높으시긴 해요. 11,400원의 매수가를 갖고 계시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기에는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4,500원 구간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종목의 상승 탄력이 붙을 것이고 이제 6,000원에 대한 또 도전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요즘에 유증하는 종목들 좀 흐름을 보니까 유상증자 하고 나서 섹터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 좀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최근 분위기가 시장에서. 그래서 네네. 한번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래서 일단 6,000원에 대한 부분들 좀 돌파돼야 될 것 같고 매수가까지 당장 온다라고는 사실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긴 하겠지만 지금 네. 구간에서는 일단 보유의 의견 드리고요. 다음 네. 탄력 나왔을 때 6,000원 구간에서 어떤 이슈를 갖고 탄력이 나왔는지 보시고 절반을 네.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시고 추가적인 탄력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셔서 고민이 좀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